안녕하십니까. 핫 이슈를 말한다 진행을 맡은 정유정입니다. 오늘은 논란이 일고 있는 3기 신도시 산정지구 공공택지개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대담에 앞서 오늘 출연하신 두 분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산정 공공택지개발 반대주민대책위원회 윤연상 위원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정환입니다. 네, 윤 위원장님, 산정지구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동안 활동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2021년 3월 1일 광주 산정 공공주택개발 반대주민대책위원회 구성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발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약 23명 집행부와 총 1,9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지구 절차 중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개발 반대 대책위원회는 민영배 국회의원 면담을 진행했고 조호섭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이상배 광주도시국장님과 광주시 산업건설회 간담회 등 통해 산정지구 개발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정환 의원님, 현재까지 광주시 의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산정지구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산정지구는 지난 2월 국토부에서 3기 신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죠. 국토부에서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국토부에서 광주시에 협의 의견 요청을 했고 광주시에서는 회신을 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 절차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정지구가 공공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여러 가지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 주민들 역시 갈등이 심각한데 대부분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이 사항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윤 위원장님, 산정지구 공공택지개발 반대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GGM 등 광주형 일자리 배후도시로 산정지구의 1만 3천 세대를 포함해 광주시는 1만 8천 세대 아파트 건설 계획에 알려져 있는 등 광주시는 말이 안 되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이미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고 현재도 주택 보급률이 107% 포화 상태로 넘어서 심각한 상태입니다. 2029년도 광주 구도심 개발, 첨단 및 산정지구가 완성된다면 주택 보급률이 120%에 육박할 것으로 연 4,700명 정도 광주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빅그린 산자 매우 도시로 삼도, 번양, 접근성이나 교통을 생각한다면 현재 산정지구보다 좋은 후보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산정지구를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이 의원님, 윤 위원장 의견에 덧붙일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서 배후단지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주거비 형태로 연간 197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배후 주거단지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산정지구가 배후 주거단지로 적합한지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글로벌 모터스와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현재 531명인데 향후 1,000여 명 정도로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정지구 인구 규모가 3만 명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대단지 주거단지와 과연 적절한지 이 상황에 대해서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주택보급률이 2021년 6월 기준으로 광주에 시공 중인 아파트가 56개 단지 약 2만 8천여 세대가 됩니다. 구도심도 여전히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윤 위원장님 언급하셨지만 현재 주택보급률이 107%입니다. 산정지구 준공 시점이 2029년인데 그때는 약 119%가 됩니다. 산정지구가 약 13,000호가 공급이 되게 된다면 주택보급률은 당연히 더 높아지겠죠. 시에서도 이 같은 우려를 가지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가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세종시 다음으로 아파트 비율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도 아파트 중심의 개발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광주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두 분 다 아파트 건설은 아니다. 공급 과잉이라는 대목에 동의하시는 걸로 정리하고요. 산정지구 공공주택 개발의 광주시는 5층 이하 국민주택, LH는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 건설을 원하고 있어 양측 간의 대립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 의원님,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사업성 문제겠죠. 광주시는 고층 아파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그리고 주거 유형을 다양화해서 저층 위주로 자연과 어울리는 주거 형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 그러니까 뭐 학교 같은 교육시설이랄지 도서관 같은 문화시설, 그리고 의료시설, 그리고 여가 업무시설 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LH는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토지 보상을 진행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리고 분양을 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공공주도 3089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의 취지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허가, 개발 비용, 주택 경기 변동 등 모든 리스크는 공공이 부담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LH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윤 위원장님, 산정지구 개발을 반대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자연 보전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 산정지구 자연환경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산정지구에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자생하고 인간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종인 먹구렁이, 맹꽁이, 개똥벌레, 반딧불이, 딱따구리 다양한 동식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개발이 진행된다면 위의 동식물들은 터전을 잃게 될 것이며 우리의 자연은 손상되고 파손되어 버릴 것입니다. 저는 두 아이의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사랑하는 저희 손자들에게 맹꽁이, 개똥벌레, 딱따구리 같은 동물들을 책에서만 아닌 자연 그대로에서 실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도 맹꽁이, 개똥벌레 보고 싶은데 초대 한번 해주세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우리 진행자님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 누구든지 산정지구로 오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반대 투쟁에 나섰는지 바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 위원장님, 이 의원님께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하셨죠? 네, 이정환 의원님, 산정지구 개발에 관련 국토부에 보낸 광주시 1차 의견서를 꼭 보고 싶은데 협조 좀 바랍니다. 이용섭 광주시장님과 특히 진정성 있는 면담을 하고 싶고요. 수차례 면담 요청을 해서는 묵묵부답합니다. 광주시와 광산구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지속된다면 진짜로 제2의 용산 참사 이래야 책임지겠습니까? 위원장님 좀 가라앉히시고 자, 앉으시게요. 윤 위원장님 좀 차분해지셨나요?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정환 의원님께 화를 낸 건 아닙니다. 얼마나 주민 편에 서서 많은 일을 해주시고 우리 산정지구 주민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이 의원님, 주민들 대변하는 자리 만만치 않으시죠? 네, 먼저 우리 윤 위원장님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개발 소식에 잠도 편히 못 주무시고 특히 어르신들은 수면 장애까지 겪고 있다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드립니다. 지난 2월 발표한 우리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의 취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주와 지역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기존 사업과 달리 한 단계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인허가, 개발 비용, 주택 경기 변동 등 모든 리스크는 공공이 부담한다. 개발 사업으로 내몰릴 수 있는 사회적 약자까지 두텁게 보호하겠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책임지고 조율하겠다. 이러한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와 달리 지역민의 고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이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입니다. 해당 사업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광주광역시장 면담도 조만간 선사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윤 위원장님, 국토부가 발표를 하기도 전부터 그리고 발표를 하자마자 산정지구 토지 소유자가 바뀌는 등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는데 알고 계셨나요? 그렇죠. 이사 정부 정책의 후 산정지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고 묻지마 계약, 묻지마 송금, 선송금 후 계약 작성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주민들 반대도 불구하고 산정지구 개발을 강행한다면 결국은 불법 투기 세력을 배불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제2 LH 사태뿐만 아니라 결국 가진자 배만 불리우는 빈익빈 부익부만 초래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도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정지구 개발은 조건 없이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산정지구 투기 의혹뿐 아니라 환경 영향평가 절차를 놓고도 갈등이 심하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의원님 알고 계셨나요? 예, 산정지구는 어등산 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맹꽁이, 개똥벌레 등 우리 생물들이 다양하게 서식을 하고 있고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의 환경영향평가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포함해서 약 10인 내외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사업 주체와 주민 간의 입장차로 인해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 의견과 그리고 해당 지역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두 분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정말 첩첩산중이네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현상 위원장님, 앞으로 주민대책위원회 활동을 미리 알려주신다면요? 먼저 코로나19로 생업에 죽기 살기로 살아도 힘든 세상인데 생업에 복귀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조건 없는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철회가 되지 않는다면 집회를 정당하게 끝까지 할 것이며 목숨을 걸고 개발 반대를 할 것입니다. 제2 용산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는 목숨을 걸고 개발 반대를 외칠 것입니다. 오늘 9월 8일부터 10일까지 1차적으로 광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물리적 충돌만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정환 의원님, 마무리 발언 해주세요. 예, 제 지역구가 광산구 산정지구와 인접되어 있는 수안지구입니다. 산정지구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고 게다가 저희 상임위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늘 나온 문제점들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광주시와 국토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측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광주 산정지구 공공택지개발 문제에 관한 오늘 대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핫 이슈를 말한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